용한 수학, 힘센 제자들, 수학 왕이 되려면 공식 없이 문제 풀고 오답 노트 정리 후 반복 학습 하셔야 됩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95쪽 3단원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단원 1차 부등식에 관한 활용 문제입니다. 아니, 산이 있어요. 출발점에서 출발한 이쁜 산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칠까요? 등산을 하는데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올라올 때는 또 다른 같은 길을 속도만 좀 달리해서 오르막 내리락 하지. 이 점을 A라고요, 정상을 B라고 해도 괜찮나? 그럼 보세요. 올라갈 때는 시속 2km. 자,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직독 직해 2km/h. 자, 속력을 이어난다면 단위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또는 할 수 있는 일의 능력 같은 말이다, 그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같은 거리를 어떻게 한대요? 시속 5km/h 1시간 동안 5km를 내려올 때는 좀 빠른 속도로 간다는 얘기지. 그런데 걸린 시간이 총 몇 시간 이내? 4.9 이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 선분 AB 거리를 그냥 x km라고 둘 수 있죠. 자, 이제 읽어내겠습니다. 첫 번째,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소요 시간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 거 알겠나요? 유도해 줄까요? 우리도 속력을 늘 가르쳤으니까 속력부터 출발해 볼게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서 그냥 시간분의 거리 외우시면 안 돼요. 단위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뭐라 부른다? 속력이라 부르거든. 그럼 양변에 나는 분모에 있는 시간을 곱하고 싶어요. 그 말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거리. 그렇지, 거리.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시간이거든. 아니, 시간을 계산하려면 시간 앞에 있는, 흔히 계수라 부릅니다, 속력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속력을 나눠주면 어때요? 양변의 속력을 나눠주면 왼쪽 변은 시간이 남고 오른쪽 변은 속력분의 거리가 남잖아. 외우지 마시고 쌤 저렇게 퐁당퐁당 유도하듯이 읽어내듯이 읽어낸다면 충분히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알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A 지점에서는 올라갈 때니까 시속 2km로 거리는 x를 했으니까 소요시간은 2분의 x가 되겠지. 또 두 번째, 아니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소요 시간, 걸린 시간 같은 말입니다. 걸린 시간은 한글 안 적습니다. 내려올 때는 빨간 속력, 오케이, 깔끔맞춤 해드릴까요? 5분의 걸린 가야 될 거리 x가 되죠. 근데 두 개 합친 게 몇 시간 이내? 4.9 이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래 이내라는 건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걸린 시간이 4.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막 이내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걸린 시간 2분의 x 더하기 B에서 A로 갈 때 소요 시간 5분의 x는 4.9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때요? 그래야 4.9 제한된 시간, 출제자 의도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잘 봐. 양변에 뭘 곱하면 좋을까요? 뭐를 곱하면 적당할까요? 10. 그렇지.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10을 곱할 거예요. 괜찮니? 옳지. 첫 번째 식은 5x, 두 번째 항은 2x. 부동 안 바뀌죠? 곱하면 49. 좌변은 7x. 7x가 49보다 작거나 가고 싶어. 양변에 7을 나눠줄 거야. 그러면 x 범위는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내가 갔다가 오는데 소요시간이 4.9 이내가 되려면 거리는 7km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책에서 뭘 물은지 한번 보세요.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까지 떨어진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7. 그렇죠. 7km까지는 딱 4.9km 걸려요. 7보다 거리가 짧으면 당연히 소요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최대 거리는, 맥스의 거리는 7km라는 거예요.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95쪽 1차 부등식에 정가, 원가, 할인가, 이익금 이런 다양한 문제. 어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건 기본 상식이 아닐까 싶어요. 오바 아니죠? 이건 어른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한 가격은 판매자가 말 그대로 정한 가격,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을 정가라 불러요. 근데 그거를 30% 할인된 가격, 이건 할인 가격이라 부르잖아. 우리 뭐 어디 저 어디 가면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할인 가해가지고 붙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화 30%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본 적 있죠? 네. 응? 난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만화 30%라는 건 정가에 판매 할인 정가 11,000원이죠. 거기에다가 얼마를 할인해 주냐면 정가 11,000원에 얼마? 30%. 그러니까 30%라는 건 30 곱하기 100분의 1이잖아요. 어때요? 내 말 맞나요? 네. 자, 이것도 하나 팁을 드리면, 분이 꿀꿀 팁, 달달한 팁을 드리면, 사실 이것도 잘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11,000원을 어떤 법칙? 분배. 그죠? 분배 법칙. 계산이 목적이 아니야. 풀이가 목적이다. 여기 있는 초록이 11,000원을, 아이고 뭐야, 10만 천 11만이 되면 어떡해. 네, 이렇게 쓸 거예요. 초록이 묶어냈지? 그리고 앞쪽 항은 1, 뒤쪽 항은 100분의 30. 그렇지. 이거 계산하면, 초록이 안에 값 계산하면 100분의 70이 되잖아. 그래서 10분의 7. 이건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내가 지금 풀이를 길게 적어서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이렇게 바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살 수 있냐면 약분하고 1100 곱하기 7이니까 7,700원의 금액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네. 자, 나중에는 이 계산 안 합니다.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친단다. 우선 한번 해봤어요. 해서 자, 이제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금을 얻었어. 내가 지금 7,700 금액으로 파는데 원가는 그러면 얼마란 얘기예요? 이익금이 생기려면 생각해보세요. 7,700보다는 원가가 더 당연히 큰 금액 아닐까요? 맞지? 네. 당연하지. 그래서 7,700에다가 원가 모르잖아. 원가를 그냥 별이라 할게요. 그 별을 뺀 금액이 원가의 10%라고 얘기하면 100분의 1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이 원가 대비 이익금이잖아요. 그 녀석이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는 크거나 같다면 되잖아요. 내가 7,700 금액을 파는데 원가를 별로 했으니까 두 개를 뺀 금액, 별이 크면 안 되지. 당연히 판매 금액이 더 커야 이익금이 생기잖아. 그 금액이 원가의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수학이에요.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지 장난을 치면 안 돼요. 휘리릭 넘기면, 자, 이 녀석 계산하면 0.1별이잖아. 요건 플러스 별이지. 암산되나? 별 더하기 0.1별은 계산하면 1.1별이 되는 거지. 오케이. 좌변은 7,700. 이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1.1곱 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별을 계산하려면 양변을 뭘 곱할 거냐면 10. 10도 곱하고, 나는 바로 곱할 거예요. 오케이. 11분의 10을 곱하고 돼. 그래야 우변이 약분되고 별만 남잖아요. 그래? 짧게 계산해 볼게요. 7,700에다가 11분의 10 곱하면, 약분하면 700이 남지. 700에다 10 곱하면 7,000이 되네. 그래서 별은 7,0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별인 7,0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원가를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 별값은 얼마예요? 7. 그렇지. 맥스인 별값은 7,000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물론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이런 돈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서 나중에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알았지? 근데 시작은 이런 첫 단축을 스스로 내가 풀 수 있니? 만약에 못 푼다면 맞아요.
연습장에 또는 오답노트에 깨끗하게 적어서 알 때까지 푸세요. 제너멀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97쪽에 9번입니다. 1차 부등식 활용 문제인데, 자, A 범위는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아하 5보다 작다라고 했지. 자, 그런데 x에 대한이라는 건, 이 말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떤 표현일까? 세모 1의 의미는 리딩한다면 뭐라고 읽지? 이 녀석은 x만 문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put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렇네. 아하, x끼리 묶어낼 건데 양변에 뭘 할 거냐면 5x를 빼줄 거예요. 자, 좌변은 a 곱 x 빼기 5x. 그런 후에 오른쪽 변에 있는 상수 1 보이죠? 1을 빼줄 거예요. 그럼 0되고요.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5가 되죠.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 후에 좌변은 어떤 법칙? x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법칙? 분배 법칙. a-5 곱하기 x. 자, 어떤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하트에서, 하트1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a는 5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하트1을 다시 읽어볼게요. 양변에 5를 빼줄 거야. 아니, 좌변은 a-5, 우변은 0.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아. 이 값은 하트1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x의 개수는 어떤 수? 음수라고. 음수를 양변에 나눠줄 건데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죠. 아니 a 개수가 음수인데 부동은 바뀌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좋은 문제입니다. x 범위는 a-5분의 -5보다 크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분자 분모에 조금 책인 답이 아마 이렇게 안 돼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분자 분모에 -1을 똑같이 곱해도 관계없지. 그 오른쪽 변, 우변 한번 보세요. 이래서 조금만 정리한다면 분모는 부호를 5-a로 바꿔주고 분자는 이 둘을 곱하면 5가 되잖아요. 그래서 x 범위를 아마 답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x는 크죠? 보라색 5-a분의 5보다 크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